네, 안녕하세요. 저는 펌킴의 김상원입니다. 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드리고요.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15년에 3D 그래픽 디자이너로 이렇게 일을 하게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펌킴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알트 F4 그리고 소원이라는 인디 게임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과 시행착오를 한번 공유하고 제가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그런 경험 공유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게임 개발을 교육기관에서 배운 적도 없고 또 게임 회사를 다녀본 적도 없고 같이 일하는 팀을 꾸려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들 인터넷으로 게임 개발자가 되어간 경험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기술이나 노하우는 없지만 저의 작은 경험과 이야기들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문 대학교를 방송 영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취업한 첫 직장에서 광고회사에서 일을 했는데요. 이제 그래픽 아티스트 3D CG 기술을 일했고 학교에서 유일한 그래픽 업종으로 취업을 했어요. 근데 일한 곳은 하루에 18시간 이상 노동을 했고 주말 출근 그리고 인턴 70만 원, 정규직 140만이라는 그 악마적 환경. 그마저도 11시 이후 퇴근하고 택시비로 거의 제 월급을 소진하는 상황이었죠. 당시의 기업 분위기는 지금만큼 이렇게 복지가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 해도 제가 일했던 곳은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좋은 점으로는 이렇게 게임 업계보다는 프로젝트가 빨리 바뀌었어요. 이제 3일에서 길게는 2주 단위만으로 프로젝트가 바뀌었고 매번 새로운 작업물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그래픽 기술을 계속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제가 2년차에 접어들어서 인생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바로 그 희귀 난치병에 걸렸는데요. 강직성 초점이라는 이제 병에 걸렸어요.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 이 친구는 그때는 증상이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제가 침대에서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당연히 실직자가 됐고요. 여자친구도 떠나가고 당시에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내가 다시 뛰어다닐 수 있을까? 저 버스 타고 싶은데 뛰어가서 잡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가 이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게 이제 목표가 되었죠. 그때는 많이 화도 내고 눈물도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재활 치료를 하던 과정 중에 아내를 만났고 이제 아내를 먹여 살리려고 애니메이션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애니메이션 회사는 이제 야근이 좀 적었고 그에 비해서 연봉은 낮았는데 제 딸 이제 소원이라는 딸이 생기면서 좀 더 돈 벌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도 해보고 유튜브도 한 15만 명 이렇게까지 해봤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먹고 살만하지 않더라고요. 그랬을 이제 내가 이제 그래픽 기술로 바로 소비자한테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가 길었죠? 이제부터 게임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외주비 밀리는 거에 되게 지쳤어요. 소비자한테 직접 받을 수 있는 게 뭐 애니메이션도 이제 캐릭터가 팔려 라이센스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고 광고 쪽은 대부분 클라이언트나 이제 광고 주시는 감독님한테 제가 외주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내 신수 실력으로 바로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게임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프로젝트 했던 게임인데요. 이게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2달 정도 공부해가지고 이제 게임을 만들어 보자는 마음으로 도전을 했고 서적이랑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해서 만들었죠. Find Imitation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가짜 명화를 찾는 게임이에요.
동물의 숲을 혹시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명화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게임입니다. 아, 이제 나는 돈을 벌겠구나. 드디어 게임을 했다. 내가 대단하다. 해가지고 목표를 잡았어요. 그때 목표가 한 달에 한 100만 원만 벌어보자. 나는 소박한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안 됐죠. 다운로드가 매출이 0.1달러가 나오더라고요. 다운로드 30명. 아, 이 게임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구나. 그때 내가 왜 실패했을까? 이제 고민을 했던 생각이 나는 3D 그래픽을 하는 사람인데 2D 게임을 만들어서 그렇다. 혹은 시장 조사를 안 해봤구나, 내가. 혹은 내가 핸드폰 게임을 안 하는데 핸드폰 게임을 만들어서 핸드폰 게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내 3D 그래픽이 주무기인 이제 게임을 만들자. 그리고 VR 게임이 핫하더라. 그때 당시가 이제 2017년 정도에 VR이 되게 밀어주는 트렌드였거든요. VR 게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제 PC 게임, 스팀 시장으로 가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5천만 원의 제작비를 제가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게임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자. VR 기기도 사고 PC도 사고 하면서 로드 타데스라는 이제 공포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출시된 공포 게임들 조사한 결과 한 5천 장에서 2만 장 정도가 기본 팔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 정도는 팔리겠지 해가지고 5천 장을 한번 팔아보자 해서 2만 원을 책정을 했죠.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은 제작비 정도는 안 되더라도 우리 가족이 한번 그냥 살아볼 수는 있겠다. 게임을 만들면서. 또 이제 이 개구리가 또 행복한 이 회로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게임 시장이 어떤 식으로 전혀 돌아가는지 모르고 한 100만 원만 벌어보자 또 이러면서 딱 그래픽은 내 게임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출시를 하게 되죠. 막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 출시하니까. 이 핸드폰 시장이랑 다르게 스팀은 그래도 기본적인 노출을 해주거든요. 출시했을 때 기본적으로 얼리 액세스나 이제 노출을 해줘가지고 아무리 안 된 게임도 댓글이 처음엔 달리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1시간 판매량이 그때 당시 1시간 동안 100만 원을 팔렸어요. 1시간 동안. 나 드디어 이제 좋겠구나. 근데 이 수많은 악플들, 이 러시아어에 딱 검색을 해보면 이게 러시아 욕이구나. 응? 이게 일본어네. 이게 일본어 욕이구나. 각국의 이제 욕설을 딱 실시간으로 번역을 받으면서 엄청난 혹독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짧은 기간인데 바로 했다가 평가가 이제 복합적, 부정적 떨어지면서 모든 판매 지표는 완전히 바닥을 쳤죠. 전혀 이제 리프레시할 일이 없었습니다. 첫날 팔린 이제 거의 70장 정도 시간에 1시간에 팔렸던 게 이제 거의 전부의 매출이었어요. 결국에 제가 몰랐던 거죠. 저는 이제 그래픽 문제도 아니었고 이제 핸드폰 시장이든 무슨 시장이든 문제가 아니었고 게임이 재미가 없었어요. 게임이 잘못돼 있었고 게임이 고장나 있는 상태였고 그거를 유저들한테 팔려고 했던 거죠. 그때 제가 이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가족들한테 이제 말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지에 막 신뢰를 할 정도로 너무 걱정을 했고 소비자한테 돈을 직접 받는다는 거에 책임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악플이 달리면서 이게 누군가한테는 이 게임을 하면서 되게 고통스러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이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의 실패를 온전히 저만의 실패가 아니라 저희 가족들이 같이 감당을 했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PPT 제목이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취업을 하겠다. 배달 라이더를 뛰겠다. 아니면은 다시 뭐라도 하고 또 빚이 생겼으니까 사업하는 빚이 생겼으니까 그걸 갚으려고 투잡, 쓰리잡이라도 하겠다. 근데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게임 만들어 보고 그 다음 이제 하겠다고 했습니다.
목표는 그거였어요. 이제 조금 순수해졌죠. 대충 해서 이 정도 벌면은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돈 버는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돈을 버는 게임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서 보통 평가를 좀 받고 싶었어요. 제가 몸이 아파서 보통 사람이 되고 싶은 것처럼 내가 대박을 노리는 거나 그게 아니라 보통 평가. 아, 이거 게임 그냥 저는 괜찮았는데요? 이 정도? 그래서 인생에 이렇게 장애물들이 많다 보니까 쉬워 보이는 일들도 막 어렵고 내가 도전했던 것도 힘들고 다 날 방해하는 것 같고 이래서 이런 거를 좀 게임을 만들면서 표현을 해보자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알테프프라는 게임이 나왔어요. 이게 되게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것 같이 생겼는데 그때 당시 너무 힘들었거든요. 막 다 넘어지고 맨날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그냥 한 번이라도 이렇게 넘어지면은 이게 죽거든요. 게임이. 그래서 출시 작업을 이렇게 마무리하던 중에 그때 게임을 만들고 출시를 못했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장모님이 알게 되신 거죠. 아, 김서방 그렇게 돈도 안 벌고 게임 집에서 만들고 있지 말고 돈 좀 벌어라. 네, 가족을 생각해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출시를 못했어요. 그때가 2018년이거든요. 제가 알테프를 처음 만들었을 때가 지금부터 꽤 오래됐죠. 4년 전이죠. 다 만들었어요. 그때 거의 게임을 만드는데 출시를 못한 거죠. 왜냐하면 확신이 없으니까. 돈도 한계, 정신적으로도 한계, 집안 문제 이런 걸 하면서 결국 출시를 못하고 이 작업 환경 보면 뒤에 항상 빨랫대가 있었어요. 집이 되게 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취업을 하기로 약속하고 마지막으로 게임 만드는 거 재밌게 좀 마무리하고 싶다 해서 게임잼에 나갔어요. 에픽 메가잼이라는 건데 이 언리얼 엔진에서 주최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내 열정을 불사르고 나는 이제 또 게임을 떠나야겠다. 그때 이제 이 소원이라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딸 아이가 소원이거든요. 딸 아이의 이름으로 이제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출시를 하게 된 거죠. 출시는 못했고 이제 게임잼에서 납품을 하게 됐죠. 7일 동안 진행해 가지고 새벽 3시에 이제 발표를 막 하는데 이 영어라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충 보는데 이제 그때는 자동 번역 기능도 없어가지고 쭉 보다가 소원 하는 거예요. 그 위너에 너무 기뻐가지고 아내를 깨워가지고 아, 나 게임 좀 만들어도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일 기뻤던 거는 제가 그동안 게임을 만들면서 한 번도 칭찬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댓글도 그렇고 뭐 주변 사람도 그렇고 넌 게임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상도 받고 아, 나 혹시 게임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닐까? 게임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마음이 들면서 이제 이 소원이랑 게임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너무 사랑하게 되고 빠져들면서 이제 알테폰은 잊어버렸죠. 이거 해야 되다. 이게 대박이다 나는 하면서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뭐 정부 지원 사업 그리고 집을 팔았어요. 집을 아예 팔고 전라북도 전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차익이 좀 남거든요. 그걸로 게임 좀 만들어 보려고 그냥 아예 올인을 했어요. 약간 이 게임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이 제가 첫 회사예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4명이서 시작을 했는데 지원 사업도 받게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팀원이 생기다 보니까 또 돈을 벌어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에 만든 게임 이거 알테포를 한번 시장에 내보자. 출시 연습 겸 이제 아무도 물론 다 신입이거든요. 다 그런 사람들이 처음으로 출시를 해보자 해가지고 알테포 내가 만든 거를 마무리해서 출시를 해보자 해가지고 냈습니다. 그 목표가 엄청 작아졌어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게 첫 게임 목표였는데 이 실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목표가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300달러 이거 300달러를 한번 벌어보자 게임으로. 300달러면은 그래도 한 4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요거 하면 회식을 한번 해보자 이걸로.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게임이 잘 팔렸습니다. 의외로. 알테프가 지금 한 50만 정도 팔렸어요 게임이. 그래가지고 지금 1년 6개월 정도 돼가는데 아직도 작년에도
지난달만 해도 2만 장, 3만 장 팔릴 정도로 특별한 마케팅 없이도 계속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스팀에 어느 정도 상위권 알고리즘에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게임이 싸서 저렴한 게임대 동 가격대의 라이벌에 비해서 플레이 타임이 보장이 돼서 뭐 유튜버들이 해줘서 뭐 기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저의 목표보다는 많은 걸 이뤘죠. 그리고 내년엔 그 에너지로 지금까지 달려와서 드디어 다음 달에 제가 진짜 좋아하던 게임 소원이란 게임도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조금 더 행복해졌죠. 저희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정도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귀엽게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그리고 알테프4는 저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게임이라니까 이거에 대해서 차기작도 이제 지금 제작 중이거든요. 소원이란 게임은 그냥 아빠 이야기예요. 아빠가 여기서는 장난감을 만드는 사람인데 저는 인디게임 만드는 게 장난감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사실 게임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 딸은 아빠가 장난감을 만드는 거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보이죠. 그래서 꿈에 나옵니다. 아빠의 장난감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원이가 4살 때 제가 이 게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 7살이 됐어요. 제가 4년 동안 이제 인디 개발자로 사는 거죠. 그래서 아픈 적도 있었고 너무 실패한 적도 있었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잘 돼가지고 지금 제가 주제넘게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도 이렇게 말하게 됐고 게임은 근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게임을 잘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건 생겼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이 위기를 지나가는 방법, 그리고 그거를 에너지로 삼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한 트레이닝이 됐습니다. 게임에 대해서도 그리고 좀 더 진지해졌고요. 전에는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 일기장처럼 씁니다. 그리고 제 일기장을 누군가 보고 싶어서 돈을 지불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인디게임을 만들고 있고 저희 가족들이 저의 가장 큰 에너지입니다. 지금도 언제든 또 다음 프로젝트가 안 되고 또 다다음 프로젝트가 안 되면은 다시 또 그때 힘들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똑같이 잘해서 어떤 일이든 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없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저랑 같이 도전하면서 앞으로도 재밌고 즐겁게 개발자의 인생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